안녕하세요. 엘로이북 온라인 글쓰기 레슨 첨삭 선생님, 글쓰기 선생님 류혜진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가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해왔어요. 그동안 출판도 해봤고요, 글쓰기도 해봤고요, 레슨도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책을 써서 출간도 했습니다. 1인 출판사이다 보니까 1인 출판사 특성상 대표이자 작가이자 편집자인 저 혼자서 이 모든 일들을 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힘을 많이 붙이고요. 그리고 홍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유튜브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하면 아무래도 제가 저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추천, 친구들의 추천으로 글쓰기 대회에 나가서 상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그 글쓰기로 제가 어떤 직업을 갖는다거나 작가의 꿈을 이루겠다라는 명확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엉뚱한 다른 대학, 다른 과에 가서 제가 좀 공부를 좀 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이제 국문과로 편입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 과정을 설명하자면 굉장히 길고요. 저의 결론이 뭐냐면 사람은 아무튼 어쨌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오래 할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확실한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우시거나 혹은 뭐 다 키우시고 본인의 미래를 생각해서 어떤 직업을 갖기 원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하고 싶고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일을 했을 때 설레임이 생기는 것, 그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요, 제가 참 안타깝게도 가지고 있는 그 글쓰기 능력과 그리고 어, 작가로 데뷔하고 싶은 마음은 컸으나 어떤 기회가 좋지 않았고요. 그렇게 좋은 결과를 많이 거두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예전에 사보기자로도 활동한 적이 있었고 글쓰기 첨삭도 굉장히 오래 해왔지만 저만의 것, 그러니까 작가로서의 꿈, 작가로서 어떤 책을 출간한다던가 어떤 작품이 영상화 된다던가 그런 결과물이 없어서 많이 침체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생각해냈던 것이 바로 브런치였어요. 다음 카카오의 브런치라는 앱이 있는데요. 브런치 통해서 제가 제 일상을 일기처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가 세상에 제 이야기를 하고 글쓰기를 세상에 던져보는 그 첫 번째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작을 할 때도 쉽지는 않았어요. 브런치 작가가 되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3번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브런치 작가 도전해서 3번 떨어졌어요. 근데 나중엔 정말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라고, 나는 이 브런치 작가보다 더 훌륭했던 대회에 나가서 상도 받았던 사람인데 왜 내 글쓰기 실력을 못 알아봐주고 브런치 작가로 써주지 않는 거지?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어떤 시스템, 브런치 카카오 팀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결과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이제 네이버 블로그 통해서 여러 가지 브런치 작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글을 읽어보니까 기획력이 중요하더라고요. 브런치 작가로 활동하기 위해서 그 기획안을 제출할 때 나는 이러이러한 글을 쓸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기획을 잘해서 올리면 통과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제가 심리학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자격증을 뗄 수 있는. 그래서 심리학 수업과 관련해서 제가 글을 쓰겠다라고 기획안을 제출했고요. 결국은 통과를 했습니다. 물론 심리학과 관련된 글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가 심리학 수업을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된 것도 있었고요.
결국에는 제가 하고 싶었던 글은 저의 삶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 브런치에다가 제가 계속 저의 일상을 그리고 저의 과거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고요. 음, 뭐 좋아요 같은 거 눌러주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눌러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게 뭐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어떤 작은 성취감을 이룬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점점 용기가 생겼고요. 한 1년 정도 브런치에 글을 쓰고 있다가 그때가 이제 2021년이었는데 제가 어디에선가 누군가 이거 홍보하는 글을 봤어요. 1인 출판사를 만든 어느 작가가 홍보글을 올린 것 같은데, 자기는 전자책을 써서, 돈을 벌고 있다. 그리고 자기가 원했던 작가의 꿈도 이루었다. 라고 올렸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거 보고서, 뭐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 제가 용기를 내서 브런치에 썼던 글들을 모아서 출판사에 투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출판사에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1인 출판사까지 추구를 했었는데 결과는 좋지 못했어요. 물론 저한테 연락 온 출판사도 있었고 계약서에 도장도 찍었었지만 서로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제가 그쪽으로는 연이 닿지 않았는지 그 1인 출판사 사장님과 저는 서로 나이스하게 서로 갈 길을 가자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1인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 1인 출판사 대표님께서도 많은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고요. 출판 시장이라는 게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작가 입장에서, 글을 쓰는 작가 입장에서는 내가 쓴 글을 이렇게 너희들에게 보내주고 이 글들로 출판할 수 있는 거 영광인 줄 알아 라고 약간 겸손하지 못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직접 글을 쓰는 사람이기도 하고 출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쉽지 않다. 이 출판 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책을 많이 안 읽고 또 정말 유명한 작가 아닌 이상 그 책이 성공하고 출판사가 다음 책을 낼 수 있는 그런 마진을 남기기까지는 많이 어려운 실정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쨌든 저는 우여곡절 끝에 이제 1인 출판사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뭐 검색하면 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인 출판하는 방법에 대한 전자책도 하나 사서 읽어봤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브런치에 제가 저희 둘째 아이 둘째 아이 한글 가르쳤던 것들을 제가 모아놓은 글들이 있었는데요. 그 글들을 모아서 이제 쉽고 편한 아들맘의 한글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습니다. 이게 저의 첫 책입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작가 이름 아들맘이에요. 아들맘 작가 이름이 왜 그랬냐면 제가 제 실명으로 책을 내기는 부끄러움이 좀 있었어요. 제가 아이거든요. 아이 MBTI 아이 성격이라서 굉장히 조금 내성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이름을 알리고 싶지도 않았고 그리고 첫 책이다 보니까 부끄러움이 좀 있었어요. 뭐 작가주의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책이 아니면 내지 않고 싶었던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그렇다고 이 책이 훌륭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최고의 베스트의 책은 아니지만 이 책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 이제 한글을 가르치는 엄마들이 이 책을 읽고 아이를 가르치면 조금 더 아이를 다그치거나 아이에게 화를 내지 않고 잘 가르칠 수 있는 팁들이 들어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거라서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한글 가르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아이에게 화를 내게 되거든요. 아무튼 그 저의 첫 책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아쉬움은 좀 있어요. 하지만 이 책이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또 두 번째 책을 출간합니다. 정말 제가 글쓰기에 한이 남은 사람처럼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너무 신기한 거죠. 제가 1인 출판사를 만든 것도 신기하고, 그리고 제가 직접 전자책 만들고, 그리고 이제 POD 방식이지만 북극을 통해서 종이책도 만들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알게 됐다는 게 너무 신나서 매일 책을 쓰고 글을 쓰고 그랬어요. 그때 저희 남편이 제가 이제 밤 8시, 10시까지도 아니 어쩔 때는 막 12시, 1시까지도 앉아서 글을 쓰는 걸 보고 아유, 막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열정적인 모습. 물론 아이들 밥도 잘 챙겨주고 집안일도 다 하면서 했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자기소개서 이건 저의 두 번째 책인데요. 이 책은 제가 자기소개서 첨삭 일을 많이 했어요. 이제 업체를 통해서도 했었지만 제가 직접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 책을 쓸 수 있는 역량을 다졌어요. 제가 첫 시작부터 하자면 굉장히 오래된 일이었고요. 이게 제 주 업무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자기소개 쓰는 방법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알려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 있었다고 자부하고 또 다른 분들에게 첨삭을 참 잘해준다라는 칭찬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 책을 썼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자기소개서.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는 건지 잘 몰라서 헤매시는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쓴 책들 중에 굉장히 많이 사랑받은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이에요. 제가 느꼈던 건 이제 저의 일상을 담은 에세이보다는 이렇게 목적을 둔 목표가 확실한 책이 일반인들에게 유명한 작가가 아닌 제가 쓴 글들 중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고서 이제 제가 정말 사랑하는 책이 있어요. 글 쓰는 직업. 저는 저의 세 번째 책이죠. 제가 이 책을 왜 사랑하냐면요. 글 쓰는 직업 이 책이 제가 이제 여러 곳에 투고할 때 보냈던 원고였던 책이거든요. 유명 출판사에선 당연히 저의 원고를 반가워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1인 출판사에서도 연락이 왔지만 글 쓰는 직업. 저는 글 쓰는 직업을 굉장히 원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하필이면 제가 원하지 않는 학과에 대학에 간 다음에 글 쓰는 직업을 갖고 싶다는 꿈이 생겨가지고 좀 어려웠어요. 제가 뭐 구성 작가도 하고 싶어가지고 막 아카데미 다니고 글 쓰는 직업 얻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던 그 과정들이 담긴 책입니다. 사실 저는 돌이켜보면 제가 약 한 20년? 지금 제가 40이 좀 넘었으니까요. 약 20년 동안 했던 대부분의 일이 사실은 저는 글 쓰는 일이었습니다. 제 책을 쓴 건 불과 한 3년 됐지만, 그 전까지는, 연구성과집이라든가, 아니면 백서, 그리고 이제 사보에 실리는 글들을 취재하고 글 쓰는 거, 그런 일들을 제가 주로 해왔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쓴 글들을 첨삭해주는 일들도 많이 했는데요. 결국은 그 일들이 다 글 쓰는 직업이고, 글 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을 내고 글 쓰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지난 20년? 지난 20년 동안 글 쓰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연관성 있게 이어져 온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글 쓰는 직업 이 내용을 보면 제가 글 쓰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1인 출판사를 설립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출간까지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글 쓰는 직업을 읽다 보면 뭔가 좀 반복된다. 글 쓰는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글 쓰는 직업을 하다가 또 퇴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그래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이거든요. 뭐 자서전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물론 자서전의 하나의 종류일 수도 있지만 제 인생을 여기다가 막 다 쓴 건 아니고요. 글 쓰는 직업과 관련된 거, 글 쓰는 일과 관련된 거, 그 일을 구하기까지의 과정, 그 마음, 심리 상태, 그리고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섰던 일들, 그런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작가가 꾸민 분들이거나 아니면 글 쓰는 일을 하고 싶어서 준비하고 싶은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굉장히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여기 이렇게 힘들어했던 분이 있었고 이분도 결국은 나름대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서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책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벌써 꽤 오랫동안 제가 혼자 떠들고 있었네요. 저의 첫 유튜브지만 제가 1대1 온라인 글쓰기 레슨, 엘로이브 글쓰기 레슨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는 있지만 어쨌든 저에 대해서 그리고 제 책에 대해서도 조금 알려드리고 시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지금 제가 세 번째 책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현재 저는 여섯 번째 책까지 냈어요. 그 책은 앞으로도 계속 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마음이 좀 힘들거나 그럴 때, 그리고 인생의 허무함이 느껴질 때, 그리고 꼭 기록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때 글을 쓰거든요. 글쓰기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고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좋은 글쓰기를 다른 분들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 나름대로 찾은 게 글쓰기 레슨이에요. 뭐 숨은 곳을 통해서 글쓰기 레슨을 처음 시작하기는 했지만 현재는 블로그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글을 올리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책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글쓰기 레슨 요거를 어떻게 제가 진행할지 이런 것도 조금 더 말씀드리면서 엘로이브 온라인 글쓰기 레슨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 온라인 글쓰기 레슨을 이끌어 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첫 영상은 어쩌면 저를 소개하는 영상이 될 것 같네요. 너무 많이 찍은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미흡하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종종 저의 영상을 올리면서 다른 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첫 과정으로 이걸 시작을 했는데 슬프고 좀 그런 면도 있지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